적어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숫자를 남들이 짜는 걸 가지고 볼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미리 짜보자는 거예요. 이 짜보는 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재개발 사업에서 사실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비례율이라는 게 가장 핵심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재개발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의결을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 이익을 실제적으로 조합원들의 의결을 만들어서 조합원들끼리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서 조합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조합원들이 국민이죠, 쉽게 얘기하면 의결을 해서 그 의결한 그 내용대로 개발 이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나 뭐 시공사가 내가 개발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주민의 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고 그 사람이 개발 이익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 내가 투자한다. 전문가의 영역은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용적률이 이렇게 되고 관련 법령이 이렇게 되니까 사업이 이렇게 해서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안에 숫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숫자들이 어떻게 증가될 건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비례율이고 관리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런 비용이 좀 합리적으로 잘 들어가려면 이 비례율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기서 내 몫은 얼마고 누구한테 얼마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제 첫 번째 사업 자금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땅들과 건물들이에요. 그때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를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내가 조합원이 돼서 이 사업에 동의해서 내가 조합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조합원 감정평가가 있고요. 아니 나는 안 해. 그냥 나갈 거야. 나는 그냥 돈 줘. 나는 그냥 보상받고 나갈래. 이렇게 보상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가 두 가지 나눠지는 거죠. 조합원 감정평가, 그다음에 미동의자 보상평가가 있다는 거죠. 미동의자 보상평가를 할 때는 재개발이 또는 재건축이 된다는 어떤 호재가 생겼을 때에 그때 막 가격이 오르는 이 시세를 반영해 주는 거를 원칙으로 잡고 있어요. 하지만 조합원들의 감정평가는 내가 나중에 사업이 얼마큼 잘 되면 그때는 조합원들의 감정평가는 이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해요. 이게 시점 보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 시 인가 때 감정평가를 하는데 시점을 요로 돌려요. 기본계획 전으로.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없었을 때 이 땅이 얼마짜리였지라는 걸 놓고 감정평가를 한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그게 내 몫으로 잡히는 거죠. 가장 중심적인 개념인 비례율을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떤 조합장이 추진을 하는데 분양을 했더니 분양이 100%가 분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분양은 좋은 사업이 잘 된 걸까요? 어떤 현장은 70%가 분양되고 30%가 미분양이 났네. 그럼 이 현장은 잘못한 걸까요? 미분양이 난 게 반드시 조합원들한테는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본다는 게 이제 비례율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조합원들이 내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진행해서 갚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때에 어떻게 숫자 구성을 짤 거냐가 조합이 결정할 몫인데 적어도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런 숫자를 남들이 짜는 걸 가지고 갈 게 아니고 내가 한번 미리 짜보자는 거예요. 이 짜보는 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리 직접 짜봐서 이 숫자의 구성을 미리 해보면 내 물건은 이 정도 포지션이구나. 그럼 얼마 주고 사는 게 맞겠냐는 거를 계산해보자는 거죠. 비례율은 공식은 이래요. 이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구성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비례율이 높은 게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율은 그냥 높은 게 좋다, 낮은 게 좋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 숫자 구성을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을 잘하는 거를 이제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감정평가는 낮게 나올수록 사업성이 좋아지는 모양새를 가져요. 감정평가란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낮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사업성이 좋아진다. 분양 수익은 커야 된다. 그런데 내가 분양받은 분양가는 작아야 된다. 그런데 내 감정평가 금액은 또 높아야 된다. 그죠? 전반적으로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는 현장에서 내 물건의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때 이게 나한테 이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 수익은 커야 되고 내 분양가는 또 작아야 되고 이런 현장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동의서를 걷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표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다수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쪽으로 유리하게 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쪽의 물건을 사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뺏기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죠. 감정평가 금액은 결국은 내가 해당 사업에 가지고 있는 나의 퍼센테이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금액도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앞부분에 얘기랑 연결을 해보면 결국은 어떤 현장이 좋은 현장이다? 전반적으로 감정평가가 낮게 나올 만한 현장에 내 물건은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 그 물건을 싸게 산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낮은 현장들을 골라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내 물건이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러면 이득 보는 물건을 골라서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중요하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기존 토지의 명부를 확보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거를 분모로 잡고 분양 수익을 잡은 다음에 비용을 잡아서 추천한 다음에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리처분까지 난 지역이다. 그러면 관리처분 내역서를 보면 내 물건이 얼마큼의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 물건을 얼마에 사야 될 건지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보자는 게 제 수업의 목표고, 네, 비례율이 몇 프로인데 이 비례율이 몇 프로인 이유는 조합원 분양가 대비 일반 분양가가 어떻게 됐고 조합원 감정평가는 대략 몇 프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전문가의 말을 알아는 듣자라는 게 저희 수업의 취지예요.